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소설 남부군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좋은 문장, 묘사가 잘 된 문장, 비유법이 잘 된 문장이 많아서 그 중에 좋은 사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남부군은 신문 기자였고, 그리고 이제 소설도 많이 쓰셨고, 돌아가셨죠. 이제 이웃해, 이제 본명은 이우태고 이제 필명은 이제 이태라고 하시는 작가분께서 쓰셨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안성기하고 최진실 그리고 최민수 배우가 주연을 해서 이제 나왔던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영화의 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우태 작가는 이제 1922년생인데 원래 이제 신문 기자셨다가 6.25 때 이제 빨치산이 되어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1952년 3월 19일에 이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풀려나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글도 계속 쓰시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어보면. 그래서 묘사를 배우거나 직유법, 설명 이런 게 잘 된 책이 어디 없을까 궁금해 하신다면 소설 남부군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묘사와 직유법이 있는지 몇몇 사례들을 이 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 107페이지에 이런 직유법이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고갯마루에는 운동장처럼 넓은 잔디밭이 있고 마른 풀이 늦가을의 따사로운 볕을 받아 털 담요처럼 포근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직유법이란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렇게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렇게 연결해서 비유하는 비유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비유법 속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대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유는 이렇게 처럼, 듯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원래 대상을 더 생생하게 떠올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내가 만약에 이 잔디밭, 이 잔디밭을 내가 제대로 좀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잔디밭을 사실적으로 좀 더 독자의 머리에 잘 떠올려지게 하려면 뭐에다가 갖다 대면 좋을까? 그거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분은 잔디밭을 쓰기 위해서 운동장처럼 운동장을 이제 떠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포근한 느낌, 이거를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털 담요를 떠올려서 이제 보조관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잘하고 싶다, 생생하게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쓸 대상과 가장 어울리는 비슷한 다른 대상을 떠올리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죠. 넓은 잔디밭은 운동장, 그리고 포근한 건 털담요. 이렇게 했습니다. 직유도 좋지만 이분이 묘사도 잘해요. 그 대상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잘 설명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날 밤 달은 교교하게 밝고 물을 뺀 논바닥에는 서리발이 깔려 은밀 행동을 하는 우리의 발밑에서 소리를 내며 부스러졌다. 그죠? 이 이제 서리가 내린 그 논바닥의 모습을 이렇게 잘 묘사를 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이 책이 무려 거의 500페이지를 넘어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 많이 하지만 보통 1945년 광복 때까지만 우리가 역사책을 많이 읽지, 이제 6.25 전후의 역사, 그때는 우리가 참 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역사 지식에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6.25 전에 뭐 좌익과 우익이 어떻게 대립했고, 그리고 6.25 중에 남한에 있었던 그런 뭐 남노당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활동했지?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지리산, 빨치산 이런 사람들은 그 지리산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전투를 했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의 역사책처럼 생생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자, 160페이지에 또 좋은 지규가 있습니다. 몸도 아직 완전치 않았던 탓인지 도랑물을 건너뛰다 얼음을 헛디뎌 물에 빠지기를 두세 차례 바짓가랑이가 삽시간에 얼어붙어 마치 가죽장화를 신은 것처럼 빳빳하게 됐다. 이게 정말 좋은 직유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투를 하면서 얼음을 헛디뎌 가지고 그 차가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얼을 거 아니에요. 바지가 얼으니까 빳빳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같으면 바지가 얼어서 빳빳해졌다 이러고 말 텐데 이 빳빳해지게 된 거를 독자들이 더 잘 떠올리게 하려면 그 보조관념을 뭘 갖다 쓰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분은 가죽장화를 갖다 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지가 얼은 게 그렇게 뻣뻣해진 게 마치 가죽장화를 신은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더 생생하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직유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분이 이제 가죽장화를 신어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가죽장화를 신어보지 않았거나 아까처럼 뭐 털 담요를 덮어보지 않았거나 그러면 그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는 것 이게 이제 글 쓰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8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육중한 방탄판의 무게 때문에 마치 제켜놓은 자라 같은 형국을 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느낌 오죠? 그러니까 자라 이게 거북이 같은 동물이 뒤집어져 있으면은 스스로 빨리 못 일어나고 버둥버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에 이렇게 육중한 방탄판을 쥐고 있는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자라가 뒤집어진 것 같다. 이게 또 자라에다가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탁 이렇게 할 때는 직유법을 쓰기 위해서 이 장면과 가장 어울리는 다른 대상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일이 좋은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블대 측은 유무선 통신수단과 차량을 갖고 있고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을 테니까 수십 일을 두고 야지에서 그렇게 행동한 남부군의 움직임을 어군 탐지기처럼 투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도 이제 직유법이 있죠. 어군 탐지기처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토벌대는 이제 우리 국군이고 이제 남부군은 이제 빨치산인데 이제 토벌대 국군은 이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었을 거다.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떠올려지는 게 그냥 뭐 손바닥처럼 이 정도가 떠오를 텐데 아주 세세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대상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어군 탐지기를 떠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어군 탐지기를 알아야 이걸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보고 그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머리 위 기십미터밖에 안 되는 산등성이를 군인들이 가끔 바쁜 걸음으로 오고 갔다. 일렬 종대의 다리들이 부채살 펴듯 어지럽게 움직여가는 것이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산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위쪽 산등성이를 이제 국군이 이렇게 걸어가고 여러 사람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다리가 이렇게 겹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부채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다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이 그냥 사람 다리들이 어지럽게 움직여 갔다 이렇게 정도밖에 못 쓸 것 같은데 여기다가 부채살을 또 떠올려서 했다는 거 이거를 읽는 순간 이 모습이 탁 떠올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바로 이제 좋은 글이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글의 기준이 뭐지?
좋은 글이란 어차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독자가 올바르게 알아듣게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잘 떠올려지게 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직유법이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상이 원관념이죠. 그 원관념을 잘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보조관념 뭐가 있을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비유법 중에 특히 직유법을 잘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있으니까요. 직유법 또는 묘사 알아보시려면 남부군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먼저 그 안성기 최진실 주연의 남부군이라는 영화를 먼저 보시고 또 이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는 굉장히 이 책의 일부분밖에 이제 못 나타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영화를 먼저 보시고 남북을 읽어보면 문장도 배우고 1950년대 전후의 우리나라 역사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남북은 책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